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냐면 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원가 천천히 잘 따라오시고요. 이거 원가는 오히려 이해만 하시면 훨씬 쉬워요. 뭐보다 재무회계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조금 내려놓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말이죠. 절대 원가 포기하지 마세요. 원가 조금만 이해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원가는 어디에서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제조 기업에서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소풍을 간다고 가정할게요. 소풍 간다 그러면 뭐 있어야 돼요? 김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김밥을 어디 가서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와서 들고 간다면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냥 판매만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소매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소매업은 만다 직접 만든다 안 만든다 직접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조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풍을 간다 그러면 김밥을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막 계란 굽고 해가지고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 생산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생산을 하게 되면 소비되는 자원의 가치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소비되는 자원의 가치 이거는 뭐냐면 김밥을 만다 그러면 김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란도 들어가야 되고 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김밥을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 소비된 비용들을 원가라고 하듯이 일반 기업들도 회사가 생산하는 자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거 들어간 비용을 뭘로 보시면 된다? 예. 그 원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원가가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조기업은 자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면 물건을 판매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파는데 손해날 수도 있어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원가 계산 엄청 중요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원가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얘기한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원가는 쉽게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들을 집계를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근데 우리 이 가정을 다 원가 있죠. 가정을 쭉 다 이해를 하셨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뭐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냐면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소비되는 가치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하는지 이거를 다 집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원가 회계 이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빡 넣어놨죠. 그죠? 요거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회사가요. 가방을 직접 제조하는 생산하는 제조업체 제조기업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산하는 물품이 완성품 이렇게 몇 개 나와 있습니까? 3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요 3개를 생산해 낼 겁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다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 가방을 만들려면 가죽이나 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요렇게 가방 끈을 뭘로 한다? 쇠 같은 걸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체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사는 원단을 매입할 겁니다. 원단, 가죽이나 천 이런 걸 매입하겠죠. 그러면 체인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원단이나 체인 같은 원재료를 매입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제작하는 과정을 걸쳐서 뭐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완성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회사에 취업했다고 해서 바로 원가 계산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냐면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원가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자, 물론 공장 전체에서 뭐에 대한 거 이렇게 완성품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구별 안 하고 회사 전체에서 발생한 원가가 얼마이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공장에서 소비된 거 있잖아요. 그죠? 500번대 그것만 싸그리 다 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 전체의 원가는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각 생산품
개별 생산품에 대한 거는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계사무실에 맡긴다고 해서 회계사무실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요, 전체 원가만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방을 만든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 것이냐를 예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원가 계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 취업했는데 원가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한테 전화부터 먼저 하세요. 이 말에서 전화하시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은 목록표부터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록표 만들고 이 만든 목록표 가지고 이게 어디에 투입되고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시면 찾아갑니다. 이 말했죠. 여기 이쪽에 전화번호 있나? 학원 전화번호 있죠, 그죠? 전화하시거나 아니 이제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재료를 매입하게 되면 제작 과정이 여기 보면 재단과 봉제라고 해놓은 거 보시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가방을 만든다 그러면 가방을 바느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천을 잘라서 가방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의 모양, 가방의 모양을 일단 어떻게 해놓고요,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요쪽 거 있죠, 이거 접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접어 가지고 여기 박음질, 요거랑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박음질 해야 되겠죠, 그죠? 뭡니까, 미싱으로. 자, 그래서 재단하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가방 모양의 본을 뜨고요. 그리고 나서 봉제를 하겠죠. 이거를 기계 가공으로 치면 재단하는 절차가 절단이나 가공 이렇게 되는 거고요. 봉제가 우리 미싱 가지고 미싱 가고 박음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봉제가 조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품이 구성된다면 도대체 원가를 이루는 요소들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재료비는 무조건하고 들어가겠죠. 재료비는 당연히 무조건하고 들어갑니다. 이 말했죠. 그러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노동력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인건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죠,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설비도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가방을 만드는 거라서 그런데 기계는 그 공장 같은 경우 기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생산하는 물품이 가공 같은 걸 걸쳐야 된다 그러면 회사는 기계 장치 같은 거 있겠죠, 그죠? 그런 기계 장치에 대한 설비 이런 부분들도 뭘로 비용으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는 뭐냐면 천 자르는 기계거든요. 이게 쭉 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양들을 이렇게 자르는 건데 여기 앞에가 칼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칼날이, 요게 칼날이겠다. 요게 칼날이거든요. 칼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칼날이 엄청 그거 합니다. 잘 들어요. 이 칼 가지고 천을 이렇게 쭉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그 미신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봉제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계 장치에 대한 가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계장치. 그래서 이게 생산 설비가 될 건데 이 기계장치에 대한 가격을 넣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저 기계장치들은 한 해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닌 거라 여러 해 기간에 나눠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유형자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뭡니까? 형태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감가상각 한다고 하잖아. 감가상각을 왜 한다고요? 감가상각을? 그렇죠. 취득 원가의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거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뭐냐면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은 뭐한다? 취득 원가의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다. 요거 모르시면 감가상각을 뭘로 절반밖에 이해 못한 게 됩니다. 이 말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이런 여러 가지 가방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가방을 만들어냅니다. A, B, C라는 가방을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 요 미싱 있죠. 요거 기계가 얼마냐면 500만 원 주고 샀어. 제가 이거 공업용 사진 있으면 하나 넣고 싶은데 공업용 미싱 못 찾아가지고 일반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저기서 500만 짜리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가방을 만들 때 이 미싱에 대한 가격은 넣어 안 넣어?
넣어야지 미싱에 대한 가격을. 안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맨날 팔고 어떻게 돼? 맨날 물건 팔고 손해만 나는 겁니다. 이 말이었죠. 자, 그래서 저 미싱을 내가 몇 년 쓴다고 추정하는 거야? 3년 쓴다고 추정하는 거야. 일단 이게 추정치가 들어가는 거죠. 맞죠? 이게 회계 추정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계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몰라. 써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회계장부에서는 추정치를 쓰는 걸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영해 줄 때는 어떻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싱을 3년 쓴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내용 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언제요? 1월 1일부터 1월 1일에 취득했다고 하게 되면 단기가 몇 년 할까? 20X1년, 그 다음 연도가 20X2년, 그 다음 연도가 20X3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를? 500만 원을 3년으로 나눠 볼게요. 자, 그래서 500만 원을 얼마로? 3년으로 나누게 되면 166만 6,666.666이죠. 아, 저 계산 좀 잘할 걸.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올림 하면 되죠. 반올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미싱 구입한 가격을 3년에 정확하게 나눠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액법이 되는 거고요. 퍼센테이지로 나누게 되면 정률법이 되는 거죠. 이 말이었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한다? 이런 생산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뭐가 돼야 된다? 원가 계산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각종 비용도 들어가죠. 각종 비용. 이 각종 비용이라는 건 뭐가 들어가냐면 이 미싱 기계를 쓰다 보면 앞에 바늘 있죠. 바늘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막 쓰다가 부러지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럼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 제가 아까 전에 인건비라고 얘기했는데 노동력, 인건비는 요분들 재단 하시는 분, 미싱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저분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퇴직금 줘야 되잖아. 맞죠? 그럼 퇴직금도 뭐가 돼요? 비용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때려 넣어 가지고 만다 회사 전체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대신에 개별 상품, 정정. 개별 제품별로 뭘 하는 거는 원가 계산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말했죠. 하지만 뭐 한다면 여러분 이 과정을 이수하시고 나면요, 기본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이게 보이는 게 훨씬 더 넓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 가면 원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없는 회사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다른 회사의 판매 가격을 보고 적절하게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일단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면 일단 뭐부터 목록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가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 생산할 거고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할 거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원가를 지켜야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는요, 회사 전체가 노력해서 계산해야 돼요. 이 말이었죠.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전화하세요. 잘 안 되시면.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된다? 원가 회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가지고 요 원가 회계에서 이게 어떻게 필요로 하냐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원가 회계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요,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의 원가 정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자, 우리가 가죽을 사가지고 오는데 가죽을 롤로 한 롤을 사가지고 올 때 10만원을 줬어. 근데 이 10만원 주고 사온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거 10만원이 안 들어?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뭡니까? 좀 가격 저렴한데 어디야? 이렇게 막 알아보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가를 알아야만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죠. 원가를 계산하고 그 원가에서 뭐 판매비와 관리비를 고려하고 그리고 판매 이익까지 고려했을 때 뭐가 됩니까? 얼마에 팔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거를 좀 우리 전문적으로 조금 용어를 좀 접근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발생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원가를 짓게 할 때
이렇게 집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발생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원가의 3요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을 지어 놓은 거지, 결과적으로는 뭘로 이렇게 집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제조 경비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셔가지고 뭘 하라고 하면 원가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 집계는 잘해. 집계요, 집계. 그러니까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냐, 제품별로는 집계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재료비는 이만큼 들어갔고, 노무비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노무비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제조경비는 나머지 기타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감가상각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원가를 집계할 때는, 자,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노무비는 노무비도 집계를 하고, 나머지는 제조경비라는 곳에다가 뭐 해가지고 합산해서 그 집계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임차료나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거 돌리려면 전기세 필요하죠. 그래서 전력비 같은 거, 이런 원가들이 뭐가 된다? 제조 경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말이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자, 아까 발생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요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자, 김밥 있죠? 김밥을 만들려고 하면 계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란을 쫙 불에다가 이제 익혀가지고 뭐합니까? 잘라가지고 이제 김밥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가스 있죠, 가스 사용은 과연 얼마나 했을까? 이거 집계할 수 있어요. 김밥을 만들 때 가스 사용은 얼마나 했을까? 이게 제조 경비 있잖아요, 그죠? 제조 경비를 집계할 때 이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뭐냐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별하는 거. 직접비는 정확하게 이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야?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간접비는 요거 만드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을까, 이거를 만다 생각하기가 엄청 힘든 거 있죠. 그게 간접비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밥을 마는데 가스를 썼다 라고 하면 가스비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가스비가 나와야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스를 쓰잖아요, 그죠? 쓰고 나면 가스 사용료는 한 달 집계해서 뭡니까?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고지서 보고 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고지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야, 그 나 김밥 만들 때 가스를 얼마나 썼지? 그러면 가스가 나온 양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쉽나? 어렵지. 자, 어쨌든 간에 가스를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김밥을 만드는 데 들어간 가스비는 얼마고, 김치찌개 끓였다, 그럼 김치찌개 끓이는 데 들어간 가스비는 얼마냐, 이런 거 집기내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뭐냐면 요렇게 봅시다. 요 그림 보이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이 완성품, 이 가방을 만드는데, 자, 이분 있죠? 이분이 매일매일 출근해가지고 이 가방 만드는 데만 뭐한다? 재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 가방 만들 1,000만 잘라냈어요.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건비는 이 가방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인건비로 집계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가방도 자르고 이 가방도 자르고 이 가방도 뭡니까? 원단을 구입해가면 이 각 가방 있죠? 하나, 둘, 세 개짜리, 그죠? 이 세 개에 대한 그 뭡니까? 전개도 가다를 이렇게 다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사람의 인건비는 이 가방의 개별 원가, 그러니까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할 때는 각각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비는 뭐가 되고요? 직접 추적 가능한 거. 그래서 특정 제품 제조를 위하여 직접 소비하고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가 뭐가 되고요? 직접비가 되고요. 간접비는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소비하고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예, 간접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가의 3요소와 원가의 3요소. 제가 원가의 3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가의 3요소와 추적 가능성은 뭡니까?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구별한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제조 경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쪽 왼쪽 보이죠? 왼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되어 있고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가 있다면, 재료비인데 직접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재료비. 근데 직접 추적하기 힘들어.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쓰여. 그러면 간접 재료비. 노무비인데,
자, 이 한 제품만 만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농업비는 직접 농업비가 될 건데 여러 제품을 같이 만든다 하시게 되면 뭐가 돼요? 간접 농업비가 되겠죠. 자, 제조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조경비도 뭐를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하면 직접 제조경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하지 않으면 간접 제조경비가 돼요. 이 말이었죠. 자, 그러면 공장 있죠. 공장 전체가 단일 제품만을 만들고 딱 한 개 종류만 딱 만들고요.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제조경비는 해당되는 제품에 어떻게 됩니까? 직접 배분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직접 제조경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조경비는요, 회사가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제조경비는 직접 제조경비로 발생할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 다 간접 제조경비가 됩니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직접 제조경비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이걸 잘 안 다뤄요. 안 다루고, 그 다음 간접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당되는 제품에다가 안분을 할 겁니다. 안분을 한다는 건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방 3개를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해당되는 제품에 직접적으로 바로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집계를 하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거 추적하기 힘든 간접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각각 뭐 할 거라고요? 나눠주면 되거든요. 나눠주면.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엠빵 할 거. 제가 이제 조금 말이 좀 극악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엠빵 많이 하잖아.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음료 같은 거 먹고 빵 같은 거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뭐 5명이 먹었다 그러면 5명 나누잖아.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공통으로 발생한 건 뭐 한다? 모아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엠빵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했고,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공장장님이라면 당장 오늘 가서 뭐 할 수 있다? 원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제조 공정을 모른다 그러면 힘듭니다. 이 말이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결과 이거야.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를 다 합치는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따로 기록하고요. 만약에 직접 제조경비가 있으면 직접 제조경비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직접 제조경비로만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외합니다. 시험에서는. 공식에서도 이거 제외하고 얘기 많이 합니다. 만약 직접 제조경비라고 명시를 했으면 직접 제조경비가 요 중간에 딱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제조 간접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3개를 다 합친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죠. 이게 뭐가 된다?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산한 금액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뭐라고 했어요? 직접비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비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기본원가, 기초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사람과 그 다음 정정. 자, 재료와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구가 좀 안 좋더라도 어떻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와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가다라고 해서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가 되고요. 자, 요 제조간접비랑 뭐를 직접 농업이 있죠. 요렇게 2개를 더하면 이걸 가공원가, 가공비 전환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재료가 투입됐어. 그럼 밀가루가 투입돼가지고 빵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밀가루가 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 그게 뭐가 된다고요? 가공원가다 혹은 전환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뭐랑 뭐를 더하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이렇게 2개를 더하면 기본원가, 기초원가 되고요. 그 다음 직접 농업이랑 제조간접비, 이렇게 2개를 더하면 가공원가, 가공비, 전환원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부터는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